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월 5일입니다. 1월 5일은 새의 날이에요. 세계 새의 날, 세계 조류의 날 이렇게 되죠. 물론 기존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새라는 게 사실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면이 크죠. 그러나 새가 공포스러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 영화가 하나 있었죠. 바로 히치콕 감독의 영화 더 버드, 새였습니다. 참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봐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새가 부리로다가 막 판자 이제 창문을 막 판자를 대는데 그 판자를 막 뚫고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을 해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광경을 봤는데 '새가 저렇게 무서울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히치콕 감독의 이 영화 새는 바로 그러한 면을 인류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1월 5일 새해 날인데 이게 새라는 게 사실 홀로 날아다니는 허공에 날아다니는 게 무한정 날아다닐 수 있는 게 무한정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자신들이 이제 하여튼 이렇게 거리낌 없이 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자유의 상징이죠 사실. 우리가 평화하면은 비둘기를 막 날려보내듯이 이 새라는 게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인제 그러한 상징물이 공포가 돼서 인간 앞에 나타났을 때 이건 정말 참 기가 막혀도 보통 막히는 일이 아니겠죠. 예. 하여튼 1월 5일 오늘은 새해 날인데 하늘을 나는 존재,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었던 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런데 만약 새들이 인간을 향해서 날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인제 이제 매 같은 것들은 이게 갔다가도 이렇게 그 조련사의 그 팔뚝에 이렇게 안고 그러죠.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새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자를 부리로 뚫을 수 있을 정도의 흉폭해진 그런 새가 우리를 향해서 막 날라와 갖고 우리 막 쪼아댄다라면은 이런 그 뾰족한 부리로 머리를 쪼고 그러면 참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진짜. 아무리 머리를 감싸도 그 뾰족한 부리를 막는다는 건 좀 어렵죠. 이제 그래서 인제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닫고 그것도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인제 창문에다가 인제 판자떼기를 쫙 대 갖고 방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들어온다라는 게 재앙이죠, 재앙. 재앙입니다. 예. 자, 새날은 새 생태화 역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되새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분명해요. 그런데 새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고 벌레나 집어먹고 그런 새가 아니죠. 그냥 새가 먼 거리를 날아감으로 인해서 바다도 건너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씨앗이 저쪽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물들이 이렇게 쫙 퍼져나갈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새가 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도 쌀을 재배하듯이 우리나라나 만주 가서도 쌀을 재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사람이 들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새들이 물어다가 이렇게 놓는 그러한 씨앗이 인제 발화를 해 갖고 어 정말 원거리에 인제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인제 똑같은 그런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걸레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해충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새가 해충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벌레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생태계의 그 균형을 지키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생태 균형을 지키는 어떤 자연의 신호등이라고 할까? 그런 인제 존재죠. 그래서 '새가 많이 사라진다. 새가 없어졌다.' 그러면 자연도 아마 병들기 시작하지 않을까. 모든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이게 끊어지면 그다음부터 힘을 쓸 수 없듯이 새가 사라지면 자연이라는 것도 병들기 시작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는 늘 자유와 평화와 자연과의 공존을 예 상징을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새가 공포가 돼서 이제 나타난 거죠. 바로 히치콕 감독의 새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1963 년에 이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 이 영화를 이제 만들어 갖고 새의 상징, 자유와 평화 이런 새의 상징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렸어요. 공포로 바꿔 버린 거죠. 그 영화 새에서 새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인간을 공격을 합니다. 일단 좀 축약된 내용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는데 그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영화에 한 가지 특징이 인제 있어요. 뭐냐? 새들이 왜 공격을 했느냐, 인간을. 무슨 이유가 있었어야 될 텐데 끝까지 이 새들이 인간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영화가. 그 얘기는 침묵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너희들이 스스로 '이게 왜 이럴까?'라고 스스로 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침묵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인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자연을 너무 함부로 다루고 하니까 이 새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인간이 정말 이 자연을 갖다 좀 함부로 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이 문명이라고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뭐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거 아닌가 인간이.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연을 극복한다는 것은 조물주를 극복한다는 건 다름없을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오히려 파괴를 하면 했지 극복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히치콕의 새는 괴물이 아니라 '침묵하는 자연의 반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연이 반격을 하는 거예요. 새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도 자연의 일부죠.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많이 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침을 당한 자연이 이 새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반격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인제 현실을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은 오늘날 새들은 인간을 공격하기는커녕 서식지가 파괴가 되죠. 그다음에 기후가 변화되면서 점점 오히려 새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보금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새의 개체수도 이제 감소한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참 뭐 새날에 참 새 서식지가 파괴된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어찌 됐든 그 새라는 히치콕 감독의 새에서 영화 속에서는 인간이 공포에 떨었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새들이 인간한테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음 어떤 자연의 그 뭐 반전이라고 할까? 네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새날은 자연의 지배, 자연을 지배하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 인간이 인간이 이 지배 대상으로 자연을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아니면 함께 살아가야 될 이웃으로 볼 것인가. 뭐 새가 됐든 뭐가 됐든 자연이 됐든 그만큼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아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참 그 히치콕의 그 새를 보면서 그 공포를 느꼈다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네 하늘을 나는 새는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죠. 푸르르 날아다니니까. 그러나 자연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끔가다 새가 병들어서 떨어진다든가 또 죽는다든가 이런 거를 인제 자주 보게 되면 '아 자연이 뭔가 이걸 인간에게 반격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없이 계속 갖다 버리다 보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하여튼 1월 5일 날은 그 새해날인데 우리가 그 히치콕의 그 영화처럼 이제 공포로 기억이 되기 전에 자연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고 잘 관리함으로써 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인제 인간이 또 어 그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자연과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우리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히치콕의 그 새의 그 명장면 발췌된 명장면을 유튜브 주소를 갖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호 TV에서 알아본 새의 날 그리고 새 역습을 그린 히치콕 감독의 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새는 왜 인간을 공격했을까요? 오히려 아무런 그 인제 말 없이 이렇게 침묵으로만 질문한 거. 이게 오히려 1월 5일 새의 날이 히치콕이 던진 경고 아닌가. 마냥 뭐 미물같이 생각하고 새는 그저 짖거나 울거나 뭐 그런 소리 들으면은 인간이 즐겁고 뭐 그렇게 인제 흘러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환경 파괴에 의해서. 자유의 상징이 그냥 공포가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 명제를 갖다가 우리한테 화두를 던져주는 그런 내용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소환입니다. "대한추위가 소환에 와서 얼어 죽었다." 하는 말이 있듯이 기상청 데이터를 보면 실질적으로 대한보다 소환이 쪼끔 더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같습니다. 하여튼 그 춥지 않게 따뜻하게 그렇게 보온을 하고서 소환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김영록 TV에서 알아본 새의 날과 그다음에 소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